어떻게 주말은 알차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제목에서도 봤다시피 미 국방부가 추진한다라는 곤충 유전자 조작 계획에 숨은 그 진실에 대해서 폭로를 해볼까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시작한 가장 위험한 실험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다르파의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위험한 욕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모기뿐 아니라 전체 종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최후의 심판 유전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급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자면 미국의 모든 기술력을 진두지휘하는 군사 연구 조직이랄 수 있는 다르파가 유전자 멸종 연구에 이미 수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유전자 멸종 연구의 공식 목적은 말라리아를 확산시키는 모기와 같은 이런 모든 해로운 곤충을 제거하는 것과 그러한 유전자 변이 기술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 같은 곤충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다르파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와 정부가 식량 확보를 위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 유전자 연구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수백만 마리의 곤충을 이용해서 농작물의 유전자를 바꾸려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연구가 자칫 생물 테러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곤충 동맹이라는 프로젝트는 생물 무기와 같은 사악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유전자 조작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곤충동맹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가 미국 정부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진딧물과 같은 작은 곤충을 통해서 농작물의 가뭄이나 홍수 또는 병해충에 맞설 수 있는 특정 유전자를 심는 이러한 연구를 병행했었고, 곤충이 수액을 빨 때 몸속의 바이러스가 식물에 감염되는 특정 방식으로 유전자를 옮기는 프로젝트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다르파의 곤충 동맹 프로젝트의 취지는 바로 미래 식량 공급에 대한 위협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과 미국을 보호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이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이들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사이언스 논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다르파의 곤충 동맹 기술이 개발이 되면 미국이 의도한 목적과 반대로 전 세계 모든 작물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고 질병을 퍼뜨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 정부와 다르파가 의도적으로 곤충을 조작하고 세계 모든 작물을 황폐화시키거나 반대로 수확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정부와 다르파의 프로젝트는 1975년 발효되었던 생물 무기 금지 협약에서 규정했던 생물 무기와 크게 그 기준이 다르지 않고요. 언제든지 적대적인 목적으로 생물 무기를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데 그 심각한 문제를 현재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질병 예방이나 보호 등의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유전자 곤충 조작이 허용된다고 해도 이것은 자연 생태계 입장에서 결코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런 불법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처럼 매우 비슷한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계기도 될 수가 있고, 또한 실제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최근 과학자들과 시민단체는 미국 다르파의 연구를 비판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여전히 현재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고, 다르파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 연구는 순수하게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 곤충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단기간 대응 유전자 작물을 퍼뜨리자는 것이 그 목표일 뿐이다. 그리고 위기를 넘긴 뒤에는 바로 작물들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물 유전자 전체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르파가 완전한 생 거짓말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 국방부가 안전 유전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분명 자신들이 개발 중인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DNA 염기 서열을 변형하고 변형된 유전 형질이 후손에 100% 전파되도록 하는 기술이자 강력한 기술인 만큼 국가 안보 및 생태계 교란 등과 같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은 물론 이는 식물의 영구적 DNA 돌연변이를 일으켜 곤충과 동물의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연구 위험성을 자기들 스스로가 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강력하게 이 같은 세계적인 범죄 행위를 아무 꺼리낌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파를 중심으로 몬산토, 그리고 게이츠 재단, 마지막으로 MIT 버클리대, 브로드 연구소, 하버드 대학 등 7개 연구팀들이 서로 선정 합작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곤충 유전자 프로젝트인 곤충 동맹은, 연구하는 자들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미래 생태계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고, 곤충 바이러스 역시 모기와 같은 항생제 배양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슈퍼박테리아 생물 변이 출현을 가져오게 될지 모를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 게이츠는 록펠러 대학과 미 국방부가 만들어낸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과 자금을 받아서 바로 옥시텍사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 같은 기술 이전을 꾸준히 계획을 했고, 말라리아 유전자 드라이브 연구라는 말라리아 퇴치 명분으로 항생제 모기를 남미에 방생했을 때에도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효과가 매우 미비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오히려 말라리아와 댕기열이 더 창궐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음은 물론 슈퍼박테리아 출현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지만, 모기 방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의 항생제 모기를 더 방생하겠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항생제 모기는 말 그대로 모기 내에 배양되어 있는 항생제로 인해서 항생제 면역의 슈퍼박테리아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행위고, 만일 슈퍼박테리아가 동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에서 창궐한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의 100% 저들이 만든 모기로 인해 생긴 변이 박테리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르파와 미국 정부, 빌 게이츠와 그 산하 연구진들은 왜 이렇게까지 곤충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바로 식량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곤충 동맹 프로젝트의 취지는 미래 식량 공급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미국을 보호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같은 다르파의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일까? 솔직히 말해 저것은 완전 순 엉터리 핑계거리 주장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곤충 동맹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으려는 진짜 속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량을 무기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몬산토가 록펠러 재단과 빌 게이츠 재단의 돈을 통해서 유전자 GM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미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들은 반대로 각 나라들의 종묘를 독점하고 있고 재수확이 불가능한 고자 씨앗까지 만들면서 종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계의 식량은 넘쳐나고 있고 우리나라 하나만 보더라도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2017년 기준으로 약 581만 톤이 발생을 했고, 이것은 하루 평균 약 15,900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도 말이죠. 이렇게 음식이 넘쳐나고 있는데 미래 식량을 해결한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 옥수수가 감당이 안 돼서 이것이 배고픈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이오 에탄올 정제에 모든 옥수수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지 않고 저것을 에탄올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식량난의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금방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가난하면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는 저들의 말처럼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식량의 분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록펠러와 빌 게이츠 재단 그리고 유니세프 같은 후원 기업들은 이 같은 진실은 외면한 채 배고픈 아이들을 미디어에 앞세워 모두 하나같이 식량이 부족해서 배고파 죽고 있다라고 외치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식량의 분배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버려지는 식량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각 나라의 국가가 햇볕 정책처럼 일정한 남는 여분의 식량을 조달하면서 가난한 국가의 외교 정책의 명분을 함께 심어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과 영국 같은 강대국들이 그동안 장난치고 있던 빈곤국의 자원과 경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빈곤국의 자원을 독점하고 강탈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것을 나눠 먹게 되는 외교 정책 따위를 결코 쉽게 허용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엘리트 권력자들, 즉 딥스들은 아프리카 같은 빈곤한 자원 부국이 언제나 배고파야만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식량을 배부르게 조달할 필요도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리비아처럼 감히 달러가 아닌 자신들의 돈을 사용하면서 아프리카처럼 빈곤한 자원 국가들을 경제 부국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 즉시 모사드나 CIA 같은 스파이 집단들에 의해서 카다피처럼 살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빈곤국들은 제약회사에는 거의 노다지 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존슨앤존슨과 노바티스, 사노피, 머크 등 세계 거대 제약사 20곳이 바로 빈곤 국가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면서 받는 이익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잘 사는 나라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만큼 전염병 치료제가 과거처럼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사노피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전 수익의 3분의 1을 모두 저소득 국가들로부터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제약사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쌈짓돈을 뜯어가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추진하는 가난한 나라의 전염병 치료제들 역시 모두 가난한 나라의 고열을 빨아대면서 얻는 수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큰 하나의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나라가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엄청난 치료제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세이브 더 칠드런과 유니세프 같은 후원 기업을 통해서 자금을 걷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금 대부분이 빌 게이츠가 진두지휘하는 백신 개발과 치료제에 모두 쓰이고, 아프리카 중동의 가난한 국가들은 임상실험이라는 명분으로 매우 싼 값에 지금의 이런 코일9 전염병 사태들처럼 약을 임상실험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가로 진행되고 있는 제약사들의 임상실험은 빈곤국들에게서 아주 다양하고 과감하면서 때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후원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식량이 아닙니다. 바로 제약사나 그들의 이익을 벌기 위한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 식량 따위는 제약사들의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실험에 필요한 그리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백신이나 치료제 역시도 결국 모두 식량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다르파나 미국 정부 빌 게이츠가 이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에 이같이 열을 올리는 이유도 결국 새로운 바이러스 제작과 그로 인한 식량난을 조절하기 위한, 또한 인류에 대한 지대한 질병을 통해서 제약사들이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처럼 완벽한 공중보건과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치사율이 매우 낮은 전염병들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제약사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주게 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 이것은 실로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녕 여러분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앞으로 영원히 인류의 보건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 동안 인류가 발견한 미생물은 불과 1% 미만에 불과할 뿐입니다. 빌 게이츠도 백신에 대해서 현재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에게 자신도 모르게 심취되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반드시 되뇌이면서 떠올려야 됩니다. 빌 게이츠는 평생을 바쳐서 연구했던 의학 박사도 미생물 연구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과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기업의 CEO일 뿐이죠. 한마디로 그가 외치는 모든 의학적 말들 그리고 발언들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늘 방송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은 심심치 않게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꿀벌들이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상기후 현상처럼 다반사인 양 받아들이고 뉴스거리마저 되지 않게 저들은 조용히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 자료에 의하자면 2006년 6월 1에 미국의 3분의 1 이상의 꿀벌들이 사라졌다고 통계를 했고, 우리나라엔 그런 통계마저 집계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꿀벌 없이 식량 없다라는 캠페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벌들의 멸종 현상이 특정 제초제의 사용량 증가와
유전자 조작 GMO 종자 작물의 과다 생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학계에서 속속들이 밝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초제는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제초제입니다. 이 네오니코티노이드는 1962년 레이첼 카슨 여사가 썼던 침묵의 봄이라는 비판 고발적 저서가 세상에 나옴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DDT 제초제 농약보다 그 성능이 1만 배나 더 강력한 제초제이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제초제에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제초제는 초공룡 대기업인 몬산토사, 바이에르사, 듀퐁사, 다우 및 신젠타 계열의 각 작물 과학 회사들에 의해서 제조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광범위한 지역의 사냐와 정원, 그리고 가로수 및 도로 주변의 잡초 제거에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치명적인 사실은 1995년 몬산토가 만들었던 이 유채, 콩, 옥수수, 면화 종자들이 모두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는 종자들이었고, 이 GMO 제품들의 특징은 암수가 함께 붙어있는 자가 수분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곤충, 그러니까 꿀벌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이도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몬산토의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는 네오니코티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이 독성 물질로 인해서 곤충이 GMO 식물에 앉게 되면 그 즉시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질로 인해서 꽃을 매우 좋아했던 꿀벌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고, 결국 GMO 도입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시민단체들과 몬산토는 격돌하게 됐고, 꿀벌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몬산토는 꿀벌의 멸종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있던 회사인 비오로직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비오로직스는 몬산토에 유리한 보고서만을 발행했고, 모든 법정은 장기적으로 검증 불가라는 이유를 들어서 결국 몬산토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몬산토의 계획은 모든 작물을 파괴하여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독점한 종자만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이었고, 꿀벌을 멸종시켜 토종 종묘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일부러 조성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가 수분을 통한 몬산토 종묘는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꿀벌의 멸종에 대비했던 GMO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최종적인 권한의 진두 지휘는 다르파였고, 다르파는 결국 몬산토를 통해서 식물을 무기화할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곤충 동맹에 대한 프로젝트에 큰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의도대로 꿀벌이 멸종한다 하더라도 자연은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곤충을 하나 더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꿀벌만큼 모기도 꽃가루 수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결국 모기가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면 모기를 먹이러 하는 생물에게는 먹이가 사라져서 그 위협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은 바로 벌과 함께 꽃가루를 몸에 묻혀서 이들도 꽃가루 수분을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벌만큼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기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벌 다음으로 식물의 과실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인 꽃가루 수분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암모기가 아니고 순모기들이 과즙을 주로 먹는데, 이 순모기가 결정적으로 수분을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수컷 모기의 유전자 조작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도 암컷 모기보다 수컷 모기의 멸종을 빨리 불러들여서 식물들의 꽃가루 수정을 모두 막아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까? 빌 게이츠와 다르파 그리고 몬산토가 추진하는 곤충 동맹 프로젝트는 미래 식량에 필요한 이로운 유전자 조작 곤충을 개발하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닌, 토종 식물들이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곤충들을 완벽히 멸종시켜 없애버리는 것이 그 진짜 목표입니다. 이제 미래 농업은 몬산토가 만들어낸 자가 수분이 가능한 식물로만 재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다르파와 빌 게이츠 그리고 록펠러는 언제든지 유전자 곤충과 GMO 식물을 무기함으로써 인류와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우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를 주장했고 그 책을 직접 발간하기까지 했던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래도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영웅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종묘를 독점하는 몬산토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의 후원국들을 통해서 제약사를 배불리고 백신을 임상실험하고 또한 아프리카의 GMO 작물을 심으려는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전염병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저명한 의학 박사들보다 컴퓨터 CEO가 전염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예언까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마스코트들이 열심히 얼굴 도장을 TV에 찍어대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린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돈과 식량을 독점하게 되는 순간 우리 인류는 저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바둑돌에 지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식량으로서 가격을 조정하고 마음대로 수급을 조정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옛날처럼 총과 칼 같은 무력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나하나 인류가 당연시 누려야 될 권리를 저들이 박탈하는 것이 진짜 저들이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미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둘 쉬쉬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어느새 돈과 식량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를 통제하려 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르파가 추진하는 곤충 유전자 조작은 먹이사슬의 생태계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단지 실수였다라는 핑계로 결코 돌이킬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아주 단시간에 인류와 생태계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무기이자 미 국방부의 정신 나간 놈들에 의해서 저 불편한 야망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보자 유법에 따라서 최근 폭로가 됐던 다르파의 이메일들, 이 이메일들에서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다르파가 또 함께 유전자 조작 연구의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 제공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실제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연구가 국방연구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꾸준히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기를 쓰기 위해서 개발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또한 유전자 정보를 캐기 위한 생활 침투의 이중적인 목적 또한 이룰 수 있다라는 명백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중국 전염병 사태 이후 전염병 검사를 한다라는 명분으로 영국과 함께 이 인간의 DNA를 수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DNA 정보를 수집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중국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DNA 수집은 특정 인물들의 정보뿐 아니라 모기처럼 특정 인종의 이러한 종특을 지워버리거나 끼워넣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암 같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좋은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나쁘게 흘러간다면 모기처럼 열성 인종의 인자를 아예 지워버리는 우생학적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생체 데이터로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연방 이민 관리소에서 이야기되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DNA 샘플을 수집했고 그 결과를 국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이민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술 사용을 엄청나게 확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량 DNA 수집은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라는 좁은 범위에서 국가적 인구 감시까지 그 목적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국토안보부의 고위 관리들은 법무부가 이민국 장교들이 현재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전국 구금 시설에서 모든 DNA를 수집할 수 있는 연방 규정을 직접적으로 개정했다라고 실제로 밝혔고 부족한 구금에 대해서는 미 연방 재난관리청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연방 재난관리청의 구금 시설이라는 것은 피마 캠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마 캠프는 이민자들의 DNA 수집에 필요한 임시 구금 시설로 사용되어져 왔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난관리청이 또 하나 만들었던,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플라스틱관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죠. 불에 매우 태우기 쉬운 식물성 재질과 2사람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관, 그러니까 피마 캠프의 순 기능은 이민자들을 구금하거나
천재지변, 즉 전염병으로 인한 환자들의 치료와 격리를 그 목적으로 만든 시설인데, 플라스틱관 역시도 이 전염병을 염두해서 불에 잘 태울 수 있는 관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지없이 코일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맙소사, 그러니까 지금 준비한 것들이 모두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는데, 이게 설마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혹시 미국에서 이 플라스틱관이 적재되어 있는 이 근처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거라면, 그 플라스틱관이 아직도 그대로 그 재고분이 쌓여 있는지 제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코일9 사태로 정신이 없는 마당에 저들이 조용히 다르파와 빌 게이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곤충동맹 프로젝트, 이것은 분명히 생태계 위협이 될 만큼 아주 위험하고, 또한 평화와 식량의 안보에도 이들이 독점적으로 위협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점점 현재 다르파에 의해서 군사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법적인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국에서 모두 알고 있지만, 결국 그 어떠한 나라도 이들의, 즉 깡패 국가들의 법적 조치를 감히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인권적인 상황과 법치적인 상황을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감히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 코일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야욕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지켜보고 있는 권력자들과 그들의 마스코트들이 얼마나 현재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것에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 저들이 저지르는 벌과 모기의 멸종 계획으로 인한 식량 독점, 여기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작용과 슈퍼박테리아 출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저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저러한 위험한 행위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봤을 경우 현재 인류가 앞으로 저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